안녕하세요, 왓칭잼입니다. 지금까지 북미 프로레슬링 역사를 살펴보면 프로레슬링 경기의 재미를 위해서 몸을 던지거나 잔혹한 장면을 몸소 연출하는 선수들이 많았죠. 그런 선수들은 은퇴 후에 몸 상태가 걱정되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액션을 보여주면 길이 남을 명장면이 되기도 하고 명경기도 만들어냄과 동시에 선수들의 열정과 카리스마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프로레슬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프로레슬링 팬들이 보기엔 멋져 보이는 것을 넘어서 존경심까지 느낄 수도 있죠. 이번 영상에선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익스트림과 하드코어를 선사했던 선수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거친 경기를 많이 소화한 편입니다. 크리스 찬과 ENC라는 태그팀으로 활동할 당시 2000년대 초반 남겼던 TLC 매치는 현재까지 레전드로 남아있고 그 후에도 머니 인 더 뱅크 매치의 초대 우승자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페이퍼뷰 원나잇 스탠드에서 치룬 언더테이커와의 TLC 매치, 2008 썸머슬램 언더테이커와의 헬인어셀 매치 등 거친 경기를 많이 치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머리를 바닥에 놓인 철제의자 위에 올려놓고 철제의자로 가격하는 콘체어토라는 기술도 자주 시전했으며 2006년 레슬매니아 22 믹 폴리와의 하드코어 매치와 2001년 레슬매니아 17에서는 전설로 남은 액션을 남겼습니다. 2001년 레슬매니아 17 태그팀 TLC 매치에서 제프 하디에게 사다리 위에서 시전한 스피어도 정신나간 듯한 스턴트였습니다. 이렇게 거친 액션들을 몸소 보여줬기에 부상도 매우 잦았고 2011년에는 갑작스런 은퇴를 하기도 했지만 테크니션 레슬러로서 길이 남을 스턴트를 보여줬다는 건 독보적인 특징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역대 프로레슬러 중 가장 뛰어난 운동신경을 지닌 선수이자 가장 저평가되기도 한 쉘턴 벤자민. 쉘턴 벤자민도 기본적으로는 테크니션 레슬러이지만 경기 중 손을 안 짚고 3단 턴버클로 뛰어오를 만큼의 우수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손도 안 짚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크로스라인을 시전하는 장면이 쉘턴 벤자민의 특출난 운동신경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는 우리를 즐겁게 하진 못했지만 자신의 몸을 날려가면서 익스트림한 모습을 몸소 보여줬기에 쉘턴 벤자민도 이 동영상에 포함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각미남 같은 이미지와 화려한 경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존 모리슨. WWE에서 활동했을 때는 기량에 비해서 저평가된 편이지만 운동신경 하나만큼은 화려해서 몸을 날리는 스턴트는 많이 보여줬습니다. WWE에서 방출되기 전에도 로우 백스테이지에서 공간을 활용한 파쿠르를 선보이기도 했고 2011년 로얄 럼블 매치에서는 코피 킹스턴 못지않은 생존 스킬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WWE에서 익스트림한 경기를 치룰 때면 깨알같은 스턴트를 보여줬죠. 2008년 레슬매니아 머니 인 더 뱅크 매치에서는 사다리를 잡은 채로 문설트를 시전하기도 했으며 철창 위에서 피니쉬 스타쉽 페인을 장렬하거나 세트 위에서 뛰어내리는 등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액션을 선보였습니다. 존 모리스는 원래 몇 년 동안 자니나이트로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요. 이때도 날렵한 움직임에 거친 경기에선 익스트림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제대로 포텐이 터진 건 2010년대 초반으로 먼저 언급한 장면들도 그때 나온 장면들이 있으며 2011년 페이퍼뷰 일리미네이션 챔버에서는 실제 스턴트맨 못지않은 스파이더맨이 빙의한 듯한 고난이도의 스턴트를 선보였죠. 2011년 11월 WWE를 떠나고 멕시코 단체 AAA의 북미 방송인 루차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했는데 이때는 본인의 기량에 걸맞는 활동을 했습니다. 단체의 특성답게 경기마다 민첩하고 화려한 움직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많은 명경기를 만들어냈으며 케이지 위에서 뛰어내리거나 WWE에서 활동했을 때보다 더욱 화려한 액션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익스트림한 스턴트를 몸소 연출한 선수들 중에서 존 모리슨이 가장 유연하고 화려한 액션을 보여줬다고 생각됩니다. WWE의 회장인 빈스 맥맨의 아들이자 전 WWE 간부였던 셰인 맥맨. 사실 셰인 맥맨은 정식으로 활동하는 프로레슬러가 아닌 비현역 선수에 속합니다. 하지만 베테랑 못지않은 접수와 운동신경이 있었기에 정신나간 스턴트를 몸소 선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친 경기들을 굉장히 많이 치렀고 2001년 페이퍼뷰 킹 오브 더 링에서 커트 앵글과 치렀던 스트리트 파이트 매치에서도 하드코어한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보통 프로레슬러를 능가하는 운동신경으로 충분히 익스트림한 경기를 많이 만들어냈지만 셰인 맥맨의 상징적인 액션은 바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스턴트겠죠.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뛰어내린다는 점에서 더욱 놀랍습니다. 후 2003년 페이퍼뷰 언포기븐에서도 케인과의 라스트맨 스탠딩 매치에서도 재연에 들어갔지만 2001년과 달리 혼자만 자폭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2016년 굉장히 오랜만에 복귀해서 레슬매니아 32에서 언더테이커와 헬인어셀 매치를 치렀는데요.
이때도 팬들에게 헬리너셀 꼭대기에서 아나운서 테이블로 추락하는 스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들것에 실려갔지만 사실 이는 각본이었고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정식으로 프로레슬러 활동을 했다면 레전드로 남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비록 비현역 프로레슬러였지만 웬만한 전문 하드코어 레슬러 이상의 스턴트와 액션을 보여준 셰인 맥맨은 익스트림한 프로레슬링을 논할 때나 명장면을 다룰 때면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카리스마 넘치고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며 상당한 인기를 얻었던 제프 하디. 사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으로 따지면 셰인 맥맨이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긴 했지만 제프 하디는 현역으로 오래 활동했기에 훨씬 많은 스턴트를 연출했습니다. 일단 2000년대 초반의 태그팀 디비전에서 보여준 TLC 매치에서의 활약은 전설로 남았으며 TLC 매치 같은 경기만 하면 무조건 화려하고 익스트림하게 몸을 떨어뜨리는 액션을 보여줬습니다. 제프 하디가 메인급으로 활동했던 2008년에는 로우에서 2주 연속으로 화려한 스턴트를 보여줬습니다. 철창 위에서 우마가에게 주기술인 위스퍼 인 더 윈드를 아주 완벽하게 시전했고 그 다음 주엔 대립상대였던 랜디 오턴에게 철창보다 더 높은 세트 위로 올라가 스완턴 밤을 장렬하기도 했습니다. WWE가 아닌 임팩트 레슬링에서 활동할 때도 그의 다이빙은 여전했습니다. 철창 위에서 뛰어내리는 건 기본에 철창보다 더 높은 세트 위에서 다이빙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미친 스턴트를 마다하지 않았던 제프 하디보다 친형인 매트 하디의 몸 상태가 더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익스트림 액션을 몸소 보여줬는데도 2020년대까지 현역 선수로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제프 하디는 익스트림한 프로레슬링을 하라고 축복받은 사나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기믹부터 거친 사나이 존 목슬리. 그는 하드코어의 극강을 달리는 CZW 출신이며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자료들을 찾아보면 피와 형광등 투성이입니다. PG 등급인 WWE에서 딘 앰브로즈로 활동할 때도 광기 어린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PG 등급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익스트림한 장면들을 연출했습니다. 머니 인 더 뱅크 매치에서는 사다리 위에서 떨어지는 스턴트를 보여줬고 폴스 카운트 애니웨어 매치 등 반칙이 없는 경기를 많이 치렀습니다. 또한 막 나가는 기믹답게 세그먼트에서도 거친 연기를 보여줬는데요. 자신과 로만 레인즈를 배신한 세스 롤린스에게는 남자답게 집게로 급소를 찝어버리며 잔인하게 응징했습니다. 그 후에는 세스 롤린스 대신 마네킹에게 고문을 가하는 장면을 연기했고 브록 레스너와의 대립에선 한참 선배인 믹 폴리의 애완무기 바비를 꺼내거나 수레에 각종 무기들을 싣는 세그먼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PG 등급에 어울리지 않는 하드코어한 기믹을 연출한 존 목슬리. 역시 WWE보단 다른 단체에 어울렸던 건지 2019년에 WWE보다 시청 등급이 높은 AEW로 이적했습니다. 상업성을 내세우는 WWE보단 프로레슬링 매니아를 위하는 AEW에 확실하게 정착했고 여전한, 아니 훨씬 더한 하드코어를 팬들에게 선사했습니다. 유리 테이블의 피니쉬 패러다임 시프트를 시전하는 건 기본에 페이퍼뷰 풀기어에선 가시철선이 둘러진 몽둥이로 케니 오메가의 몸을 긁어버리거나 본인이 공격당해 피를 흘리기도 했으며 쇠사슬, 유리 조각, 송곳, 가시철선이 달린 매트까지 각종 흉한 물건들을 동원했고 가시철선 매트 위로 자폭하듯이 수플렉스를 날리는 등 하드코어 매치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존 목슬리에게 WWE는 너무 순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한술 더 떠 2021년에는 케니 오메가와 가시철선 전류폭파 매치까지 치렀으니 존 목슬리를 현재 메이저 단체에서 활동하는 현역 선수 중 가장 하드코어한 사나이로 정의하는 데에는 반대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ECW 오리지널 출신이자 오로지 화려하고 익스트림한 경기력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은 랍밴댐. 랍밴댐이 세계 1위 단체인 WWE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얻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냉정히 말하자면 WWE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엔터테이너적인 능력은 경기력에 비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랍밴댐은 실제 무술을 배워서 헤비급인데도 경량급 못지않은 날렵하고 민첩한 움직임과 기술을 보여줬고 그 때문에 팬들의 반응을 모을 수 있었죠. 그리고 오리지널 ECW 출신답게 하드코어한 경기도 많이 치렀고 몸을 던져대기도 했습니다. 일단 익스트림한 매치를 할 때면 주기술인 벤 터미네이터와 벤 터미네이터를 썼는데요. 벤 터미네이터는 상대방에게 철제의자를 던진 후 발차기를 날리는 기술이고 벤 터미네이터는 코너에 앉은 상대방에게 무기를 놓고 반대쪽 코너에서 점프의 드롭킥을 날리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원조 ECW 시절부터 테이블이 혹은 링 밖으로 몸을 날려대는 액션은 기본적으로 보여줬고 상대의 몸 아레나 위에 무기를 올려놓고 그 위로 몸을 날려대기도 했습니다.
아주 난폭하거나 엄청난 높이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익스트림하거나 하드코어한 선수들을 뽑을 때면 반드시 언급될 만한 선수입니다. 세계의 메이저 단체 태그팀 타이틀을 획득한 전설의 태그팀이자 원조 ECW 출신인 더들리 보이즈. 오리지널 ECW 출신답게 역대 태그팀 중 가장 하드코어하며 WWE에서 열리는 TLC 매치의 처음을 담당한 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태그팀의 상징은 테이블. 각본상형인 버버레이 더들리가 디본에게 테이블을 갖고 오라고 말하면 디본은 그대로 수행하고 두각본상 형제는 상대가 누구든 무식하게 테이블에 맺혀버렸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수없이 나왔던 애티튜드 시절에는 연약한 디바들에게도 아주 난폭하게 테이블 위로 파워밤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태그팀 무브인 3D도 테이블 위로 시전할 때가 많았죠. 각본상 동생 역할인 디본은 기량도 뛰어나고 실제 성격도 좋지만 뭔가 테이블을 차리고 더들리 보이즈에 속해 있을 때는 형 역할인 버버레이에 비하면 캐릭터가 평범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디본보단 버버레이의 캐릭터가 단순 무식하고 과격했고 익스트림한 액션도 더 많이 보여줬습니다. 버버레이 더들리도 기량이 좋지만 실제로도 성격이 상당히 괴팍해 경기를 할 때 상대 선수를 배려하지 않고 기술을 세계 시전에 같이 경기하기 싫은 선수로 악명이 높으며 테이블 위로 파워밤을 날리는 것도 항상 버버레이가 담당했습니다. 더들리 보이즈의 태그팀 무브인 왓썹 헤드벗을 날릴 때 머리를 돌려대는 것과 테이블 위로 파워밤을 날린 후의 멍한 표정은 단순 무식한 것을 넘어서 정신줄을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태그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보자면 화끈하면서도 거친 느낌과 잔혹한 느낌이 합쳐진 듯한 스타일의 태그팀 같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무식하게 테이블에 맺혀버리는 장면을 보면 액션이 느껴지면서도 잔인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애티튜드 시대 때 디바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시전하는 모습을 보면 가학적이라는 느낌도 주며 ECW 시절에는 불이 붙은 테이블 위에다가 상대방을 맺히는 고강도의 하드코어를 보여줬습니다. 먼저 언급했듯이 버버레이에 막 나가는 캐릭터도 한몫했고요. 어쨌든 더들리 보이즈는 프로레슬링 매니아들, 그 중에서도 특히 폭력성이 짙은 하드코어 레슬링을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는 태그팀이자 2000년대 초반 WWE 태그팀 전성기 때 명경기들을 양산하며 많은 팬들을 즐겁게 해준 전설적인 태그팀을 선정할 때는 빠져서는 안 되는 태그팀입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선수, 하드코어의 전설 중 전설이자 WWE의 최전성기였던 애티튜드 시대의 레전드 믹 폴리입니다. 다소 매니악한 스타일인 하드코어 레슬링을 세계 1위 단체 WWE로 끌어올렸으며 어느 단체에서 무슨 역할을 하든 항상 하드코어 스타일을 유지하고 명경기를 만들어낸 레슬러입니다. 그리고 믹 폴리는 본인을 토대로 한 믹 폴리라는 사람 말고도 3개의 기믹을 수행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중에서 캡터스 잭이라는 캐릭터는 메이저 단체에서 활동하기 전부터 수행했던 기믹이자 가장 거칠고 하드코어한 기믹입니다. 로얄 럼블에서도 트리플 H와 스트리트 파이트 매치를 치러 앞정위에 페디그리를 맞는 하드코어를 보여줬죠. 믹 폴리 하면 빠질 수 없는 요소는 바로 무기. 본래 하드코어 단체에 등장했던 앞정을 WWE 같은 메이저 단체에도 등장시켰으며 본인의 전용 무기이자 애완무기라고도 할 수 있는 밥이라는 물건도 믹 폴리의 상징적인 무기입니다. 야구방망이의 가시철선을 두른 흉악한 무기로 강도가 아주 높은 노디큐 매치를 치를 때 많이 등장했습니다. 랜디 오턴, 에지, 트리플 H 등 거물급 선수들이 자신의 머리로 바비의 매운맛을 느꼈고 믹 폴리 본인도 역으로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이빙에 익숙하신 분들은 믹 폴리의 하드코어와 스턴트가 익숙한 맛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믹 폴리는 메이저 단체가 아닌 곳에서는 데모시 달린 매트를 꺼내기도 했으며 먼저 언급됐던 AEW에서의 가시철선 전류폭파 매치와 룰은 같지만 더 강도 높은 경기까지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수년간 하드코어한 매치를 수없이 치러서 온몸에 꿰맨 자국이 325바늘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몸이 망가지면서도 믹 폴리는 계속해서 하드코어 레전드다운 모습을 보였고 무엇보다 하드코어한 레슬링을 메이저 단체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믹 폴리는 북미 프로레슬링 역사에서 높은 위상을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믹 폴리는 높은 위상과 영향력을 가진 하드코어 레슬링의 독보적인 1인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몸을 던져가면서 거친 프로레슬링을 했던 선수들을 살펴봤는데요. 보통 프로레슬러도 몸을 혹사시키지만 과격한 경기를 치르는 레슬러들은 더하기 때문에 나중에 몸 상태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드코어한 액션으로 팬들을 즐겁게 해주는 레슬러들은 더욱 인정과 존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찢어지는 잔인한 난투극을 연상시키는 프로레슬링보단 마치 액션 영화를 보는 듯한 적당한 폭력성의 경기가 더 선호받고 제대로 된 익스트림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안전이 100%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익스트림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단순한 미친 짓이 아닌 존중받아야 하는 액션인과 동시에 열정과 카리스마까지 느껴지는 멋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심하게 망가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열정적인 프로레슬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